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어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죠. 이번에는 그 이유가 다릅니다. 이 캄보디아의 한 은행에서 뱅크런이 터졌고요. 그 뒤에는 무려 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압수 사건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현지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XRP랑 리플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부터 정리해보자면은 이 캄보디아의 대표 은행 중에 하나인 프린스 은행 측에서 그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린스 홀딩 그룹이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회장 천즈는 온라인 사기, 강제노동, 돈 세탁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미국의 법무부는 약 12만 7천 개의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한화 2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 몰수 청구를 발표를 했어요. 이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압수 조치입니다. 여기서 미국 정부가 실제로 시장에 팔기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5단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기소랑 압수 청구 단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고 또 법원에다가 이 비트코인 불법 자산이니까 압수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단계겠죠. 이때 피의자 측은 항변이 가능하고 미국 법원은 증거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원의 몰수 명령 확정입니다. 법원이 몰수를 승인하면요, 그제서야 미국 정부가 해당 자산을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항소나 재심까지도 걸리게 되는 경우에 절차는 몇 달씩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동결과 관리 단계입니다. 압수된 비트코인은 법무부라거나 지정된 관리기관이 직접 보관을 합니다. 이때 해킹 위험이나 시세 급변에 대비해서 이동이 거의 없는데요. 온체인상으로 봤을 때 죽은 지갑처럼 보일 수도 있는 구간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처분 방식 결정 단계입니다. 이걸 미국 정부가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걸 경매로 팔지, 기관에 넘길지,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팔지, 한 방에 던지면 시장이 폭락을 할 테니까 점진적으로 파는 방향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5번째, 실제 처분과 매도 실행입니다.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데 이때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죠.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그 비트코인이 과연 언제쯤 시장에 나올지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통상 이런 몰수 자산들 같은 경우는 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일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워낙에 크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 보니까 이 분할 매도라거나 경매 또는 기관 거래로서 나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방에 던진다라는 공포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경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소량 분할 매도 단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두 번째로 경매 방식인데요. 이 기관 투자자나 대형 펀드들이 비공개 입찰로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장외 OTC 거래입니다. 이 공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요, 정부나 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방식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2014년 실크로드 사건 때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약 17만 개를 기관 투자자에게 경매로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낙찰자는 바로 벤처 투자자 팀 드레이퍼였습니다. 즉, 시장에 직접 던진 게 아니라 기관이 매입하면서 충격을 줄인 사례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신사 채널에서 바라보는 지표는 간단합니다. 먼저 온체인 지갑 이동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이 법무부가 보관 중에 있는 지갑 주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요, 매도 신호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대량 출금이 포착될 때 그때 시장 변동성 확대를 예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 일정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기소나 항소 판결, 몰수 명령 확정 같은 이런 일정들이 공식 문서로서 공개가 될 텐데 그 시점을 전후로서 시장 심리가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장 유동성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 매도가 나오면요, 충격이 더 크고 ETF 자금 유입이 활발한 시기에는 흡수력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해당 지표들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공포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의 구조입니다. 법적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시장이 바로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다만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어떤 방식으로 매도가 될까, 기관이 얼마나 흡수를 할까, 이게 새로운 시장 변수로 등장을 할 겁니다. 이번 사건 자체가 단순하게 비트코인 한 종목의 이슈가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불법 자금 추적, 그리고 자산 몰수,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의 한 단면인 거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흐름이에요. 불법 자금이 빠지고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는 전환기, 지금 시장은 그 정화 과정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2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패닉 매도하지 말 것, 그리고 온체인 지갑 이동과 경매 공시 타이밍을 주시할 것, 이 2가지만 지켜보셔도 시장 변동성의 70%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몰수,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겠죠. 시장에선 이미 정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진짜 자산만 남게 될 겁니다. 또 그걸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번 영상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놀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뱅크런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무서운 단어겠죠. 근데 이게 발표 직후에는요,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졌다는 건데, 내 돈이 혹시 범죄 자금이랑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들었고요. 일부 지점에서는 예금 지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뱅크런 사태였죠. 현지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할 정도로 상황 자체가 심각했고요. 이 그룹이 어떤 조직이냐, 이 겉으로는 부동산과 금융, 리조트를 운영하는 대형 복합 기업인데 뒤에서는 동남아 전역에 스캠 컴파운드, 그러니까 온라인 사기 캠프를 운영을 해왔다는 겁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요. 노동자들을 감금시켜가지고 강제로 가짜 상담원으로 동원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이걸로 모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하면서 수조 원을 쌓아왔던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단순하게 남의 나라 뉴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죠. 범죄 조직이 자금이 묶이기 전에 급하게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있다. 이 대포 계좌로서 거래소를 통해서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공포가 퍼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심리의 파급 효과예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투자자들은 시장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함께 눌려버립니다. 특히 XRP처럼 기관 수급이 민감한 코인은 단기적으로 자금 유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 흐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제재 지갑뿐만 아니라 XRP 쪽에서도 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리플이 최근에 7천만 XRP를 이동시켰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이게 단순한 내부 이동인 건지 기관 재배치인지에 따라서 시장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흐름들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리플의 실질적인 대응력이요. 리플이 최근에 미국 내부 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하고 있고, 또 디트레저리 인수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올해 연말 ISO 2002 결제표준 연동까지도, 그리고 1조 원 규모의 자체 XRP 트레저리 계획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 포지셔닝 하려는 움직임이다 말씀드렸었죠. 이런 제도권 기반 신뢰는 결국에 공포장에서도 XRP를 지탱해줄 수 있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떤 구간일까요? 지금처럼 공포가 극대화된 장에서는 분할 매수랑 현금 비중 확보, 그리고 타이밍 분산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인데요. 한 개는 방어고, 또 한 개는 기회 포착이겠죠. 이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숫자랑 구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범죄 조직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흔들리겠지만 그 이후엔 오히려 건전한 유동성이 새로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범죄 자금 세탁 구조가 무너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정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기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정리의 서막일 수도 있겠죠. 결국에 리플과 XRP는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제도권 진입, 은행인가, 스테이블코인 연동, RLUSD, 그리고 ISO 2002랑 XRP ETF까지도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가격보다 구조를 보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공포 시장에 흔들리는 사람은 빠져나가고요. 또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에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은 폭풍 속에 있지만 결국에 폭풍은 지나갑니다. 그때 남은 거는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버텼던 사람들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더 깊어졌길 바라고요. 이런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상승장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락장을 좋아할 줄 알아야지 진짜 실력이 쌓인다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이 말을 몸으로 느끼게 되시는데요. 누구나 상승장을 좋아합니다. 내 자산이 늘어나고요. 뉴스도 희망적이고 커뮤니티엔 웃음이 가득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실력은 그런 때가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 하락장은 시장이 나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네가 진짜 투자자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한번 보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승장에서 누구나 돈을 법니다. 그땐 내가 잘해서 번 거지 시장이 도와준 건지 구분이 안 되죠. 하지만 하락장은 다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승장은 보너스고 하락장은 수련의 시간이다. 하락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의말로 평균 단가 낮추고 좋은 자산을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볼까요? 같은 아파트 사는데 누구는 10억에 사고 누군 7억에 산다면 당연히 7억에 산 사람이 웃을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떨어졌다는 건 똑같은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 5만원일 때 고민만 하던 사람들 많았죠. 그때 다들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도 그냥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기회로 삼았고,
모았고 지금은 그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상승장에서 흥분한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빠질 때마다 이번에도 기회가 오고 있구나 이러고 담담하게 바라만 볼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 진짜 투자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 투자는 결국에 마음의 싸움이에요. 이 공포감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크게 웃게 될 사람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연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